네, 내일 아침 신문을 미리 만나보는 미리 보는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월드뉴스 한 발 먼저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트럼프 임시 관세도 위법 소송에 휘말려 이 이야기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이번에는 미국 내부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24개 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관세 정책을 막아달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특히 이번 소송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된 10% 글로벌 관세 정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와 같은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를 허용하는 규정인데 미국의 24개 주 정부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확대 해석해 관세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번 소송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그 여부인데요.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 관세 정책 방향은 물론 글로벌 무역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월드뉴스 두 번째 기사도 함께 살펴보시죠. 헤드라인은 미국 AI 칩 수출 허가제 전 세계 확대 검토입니다. 이 내용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미국이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엔비디아와 AMD가 생산한 AI 칩 수출을 사실상 허가제로 관리하는 새로운 규정 조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미 기업들은 AI 칩을 해외에 판매할 때 대부분의 거래에 대해서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번 규제를 통해 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미국의 AI 칩 수출 제한은 약 40개 국가에 적용되고 있는데 새 규정이 도입되면 사실상 전 세계로 규제가 커지는 셈이고요. 이렇게 되면 각국 기업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이 미국 AI 반도체를 구매할 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이어지는 것이죠. AI 칩은 대형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의 핵심 장비인데요.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국이 AI 반도체 수출을 외교와 안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만나보시죠. 헤드라인은 유가 급등 속에 원화값 1,470원대로 하락, 당정 환율 안정법 속도낸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유가 급등 속에서 원화값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의 유가 급등과 함께 원화 약세 흐름 속에서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1,470원대에서 80원대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 유가가 오르면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데요. 원유를 사오기 위해 달러 결제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는 그런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도 빠르게 오르면서 외환 시장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원달러 환율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거란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환율 안정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해외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이 해외 주식을 팔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다시 투자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점인데요. 특히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다시 유입시켜서 외환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되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이 관련된 법안들을 빠르게 논의해서 이달 국회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고요. 결국 앞으로 환율의 흐름은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투자자분들도 이 부분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매일경제였습니다. 네, 미리 보는 매일경제 통해서 내일 핵심 기사들 살펴봤는데요. 관련 내용 등으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원달러 환율 상당히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 하락하고 있었는데 국제 지금 정세 등으로 인해서 다시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쟁 시작하고 1,500원을 넘어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조금 낮추는 모습이 보이게 됐는데 지금 1,494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도 장기화 또는 그냥 이 상태가 좀 유지가 되더라도 유가 상승에 말미암아서 환율은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1,500원이 넘어가는 선을 아마 큰 사건이 나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정책적으로 최대한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1,500원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말에 저희가 장이 안 열릴 때 무슨 어떠한 사건이 있을지 특히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민간 상선 또는 민간 유조선이 공격을 받는 일이 없기를 좀 바라고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난다면은 아마도 유가가 다시 출렁이게 되면서 환율이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볼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지금 현재 유가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석유를 거의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가가 오르면 바로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석유를 사오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지불해야 될 달러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달러를 더 찾게 되고 달러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약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자마자 지금 1,500원까지 뛰어 올랐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유가가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이게 조금 더 지속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환율은 더 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조금 정부 쪽에 좀 실망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 RIA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떠나간 집을 나간 연어들을 돌아오라는 예. 그걸 만들었잖아요. 저는 딱 그거를 보면서 아 괜찮은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3월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발표했었던 그 내용을 보면 1분기까지 해외 주식을 팔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세금 혜택이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입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3월이란 말이죠. 이게 입법 처리가 된다라고 해도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올 초에 다시 이제 국장이 살아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율이 안정되다 보니까 급할 게 없어가지고 입법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를 조금 더 예정대로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1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두 분께 그러면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에서 기사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AI 칩 수출 허가제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뭐 영향이 있겠죠. 네, 아마도 근데 AI 반도체 세계 AI 산업을 좌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 걸 견제하는 게 아닐까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HBM 쪽이나 이런 쪽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주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혜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다만 그 AI 반도체를 뭐 수출을 허가제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다만 요건 협상을 위한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또는 미국의 선거가 다가온다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투자에 맞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여러 기사들과 관련한 내용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김병수 DB증권 잠실금융센터 PB, 성선화 어서민 대표 두 분 고맙습니다.